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오늘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횟수가 아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오늘이 가장 긴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번 강연 주제가 그동안 제가 늘 해오던 강연이 아니고 새로 준비한 것이어서 아직 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음이나 표현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피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피로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표현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피곤하다 외에도 나른하다, 축축 처진다, 몸이 천근만근 같다라고도 하고 흐느적거린다, 혹은 기진맥진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깨 위에 커다란 곰 한 마리가 꽉 눌러 앉아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환자가 많고 증상 또한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피로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꿨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혹시 얄타 회담을 기억하십니까?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1945년 종전을 앞두고 소련의 스탈린이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를 흑해 연안 얄타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얄타 회담이 사실상 스탈린의 계략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고혈압이 심했고 이미 초기 중풍 증세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노구였던 루스벨트가 대륙을 건너 장거리 비행을 한 데다가 전날에는 주최 측이 마련한 성대한 만찬에서 과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회담 당일에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고 소련은 무력 충돌 없이도 한반도 38도선 이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루스벨트가 냉정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회담에 임했다면 오늘날 우리 민족의 운명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로가 개인의 상태를 넘어 역사까지 바꿀 수 있다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로가 왜 생기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늘 피곤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먼저 몸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이 있으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암, 당뇨, 갑상선 질환, 결핵 등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다들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피로를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질병 3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병은 빈혈입니다. 대부분은 빈혈의 대표적 증상을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럼증은 빈혈보다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일시적으로 머리가 핑 도는 것이므로 빈혈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빈혈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오히려 피곤함입니다. 왜냐하면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므로 에너지를 내기 위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늘 피곤하다면 내 몸 안에 빈혈이 있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병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정신과에서 가장 긴장하는 질환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유는 자살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흔히 조현병과거의 정신분열병은 헛소리나 환청처럼 증상이 뚜렷해서 치료가 용이하다고 하는데 우울증은 의사가 조금만 방심하면 환자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어 훨씬 위험합니다. 우울증의 초기 증상은 극심한 무기력감, 피로감으로 나타납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슬프다라는 표현처럼 우울증 환자는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항상 피곤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정신과 도움을 받도록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질병은 콧골이입니다. 보기에는 콧골이가 정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코를 곤다는 것은 주무실 때 기도가 막혀 숨이 방해되는 상태이므로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따라서 늘 피곤해집니다.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전해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심한 콧고리로 피곤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전문가를 만나보시라고 조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빈혈 우울증, 콧고리 수면, 무호흡증 같은 병이 없는데도 매사에 피곤하다면 이제 다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질병 없이도 피곤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병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나른하고 축 처지는 걸까요? 대개 간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간 이상은 전체 피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저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원시인 얘기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1991년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높은 산에서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지역명에 따라 외치티지아이라고 불린 이 시신은 5300년 전에 살던 원시인으로 추정되는데 사냥도구알, 청동도끼와 곰가죽 신발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부족한 전쟁 중 화살에 부상당해 피해 도망치다가 산 꼭대기에서 피를 흘리고 추위에 얼어 죽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체온증과 굶주림, 맹수 위협이 공존하는 그 험난한 환경을 어떻게 버텼을까? 현재 우리는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고도 힘들 텐데 원시인은 이처럼 육체적으로 강인했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현대인은 먹고 살기 좋아졌고 수명도 길어졌지만 늘 피곤하다고 호소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저는 이를 유리 상자에 비유해 봅니다. 현대인은 늘 실내나 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가상의 공간에 갇힌 채 살고 있습니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머리는 늘 복잡한 고민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자가 쫓아올 때처럼 순간적인 위기에는 도움이 되는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현대인에게는 일상적으로 지속됩니다.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충분한 휴식 없이 몸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원시인이라면 사자가 지나간 뒤 금세 휴식하여 교감신경이 가라앉았겠지만 현대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코티솔 상태가 이어지면 면역이 떨어지고 감염이나 염증이 상승하며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연어에도 비유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는 극도의 코티솔을 분비하다가 알을 낳고 곧 죽고 맙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쫓기며 코티솔을 소모해 끝내 탈진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첫째, 현대인들의 몸은 여전히 원시인의 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만 지나치게 바뀐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하게 피로를 이기려면 오히려 원시인의 생활 습관을 거울 삼아 몸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다음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을 달리하여 이완을 즐기기. 현대인은 너무 목표치를 높이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교감신경이 과항진된 상태로 유지돼서 늘 예민하고 짜증스럽고 불안정합니다. 해결책은 5% 하향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 저축을 목표로 했다면 95만원만 저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조금 늦추고 미리부터 불안해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카페인이나 술, 담배 등에 의존하여 반짝 각성하려 해도 잠시뿐이니 마음의 여유가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 특히 고강도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기. 과거 원시인은 매일 육체적 피로에 시달렸을지 몰라도 현대인이 겪는 것처럼 정신적 피로가 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피로에는 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과 심폐를 단련하는 운동, 특히 고강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산책에 10분 정도 고강도 구간 계단, 오르기 등을 섞어 심장 박동을 올려주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낡은 세포를 제거하고 젊은 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을 사이토카인 샤워라 부를 수 있음. 결과적으로 기력이 좋아지고 피로가 해소됩니다. 세 번째, 먹는 것 단백질, 비타민, B철분이 충분해야 함. 피로는 근육이 부족해서 생기기도 하므로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를 돕는 항피로 비타민이고, 철분은 빈혈 예방과 산소 운반에 필수입니다. 모두 육류 살코기 위주에 풍부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사냥의 고기를 먹으며 살아왔으므로 체력이 떨어져 피곤한 분들은 다량의 지방이 섞이지 않은 붉은색 살코기를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콩 단백질도 좋지만 육류가 더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네 번째, 잠, 즉 숙면이야말로 최고의 휴식. 수면 시간을 줄여 일을 더 많이 하려는 발상은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밤 12시 전에는 자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침 기상 시간을 늘 일정하게 맞추고 취침 1시간 전에는 뇌를 비워야 합니다. 만약 일정이 너무 빡빡하여 자칫 밤새울 상황이면 차라리 의사의 처방으로 수면제 도움을 받아 초저녁에 잠을 자는 편이 낫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로 출근해버리면 더 큰 피로가 쌓이고 악영향이 생깁니다. 또한 과로 직후 곧장 뻗어 누우면 갑자기 코티솔 분비가 뚝 끊기면서 감기나 근육통, 염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맨손 체조를 한 뒤 서서히 휴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자면 원시인처럼 근육을 키우고 사냥하듯 고강도 운동을 하며 육류 등 단백질, 비타민, 비철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일찍 자며 충분한 잠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한다면 대부분의 만성 피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나 피로회복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에도 요령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혹독한 업무나 마라톤 혹은 산행으로 극도로 피로해진 뒤 갑자기 침대에 쓰러져 자는 방식은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쿨다운 기간을 가지고 나서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라톤 끝난 뒤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상으로 피로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리 상자를 깨고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원시인의 지혜를 다시금 배워보시길 권합니다. 충분히 쉬고 고강도 운동을 적절히 섞어 근육과 심폐를 강화하며 단백질, 비타민, 비철분이 풍부한 식사,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을 챙기십시오. 현대인이 겪는 고질적인 피로를 훨씬 줄이고 활기차게 사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